대형 아울렛 입점을 앞두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충남 부여에서는 쇼핑객을 지역 관광 명소로 유도하는 데 주력해 상생 전략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수 YMCA가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지역 최대 시민단체로 성장한 여수 YMCA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내 버스업계가 13.3%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용역을 통해 적정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017학년도 수시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전남대가 6.45대 1, 순천대가 5.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학과별로는 순천대 간호학과가 26.5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 아울렛이 들어선 충남 부여군과 기업체 간의 상생을 위한 고민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일단 방문객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이들을 지역 상권과 관광 영역에 흡수하는 사후 조치가 관건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천궁녀가 몸을 던졌다는 고도 부여의 명소 낙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대표 관광지가 된 부소산성. 하지만 아울렛 개점 이후 이곳 방문객이 확연히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쇼핑만 하러 오더라고. 아주 젊은 사람들이더라고. 대부분 다 젊어요, 가보면. 근데 별로 관심들이 없대요. 생각보다. 한 해 400만 명에 이르는 규모를 감안하면 아울렛 쇼핑객들이 생각만큼 지역사회에 쉽게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백마강을 경계로 아울렛 지구는 북쪽, 관광 지구는 남쪽으로 나뉘어 있어서 방문객들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부여 읍내 상권까지 유입이 돼서 거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부여군 등 지역사회가 쇼핑과 관광의 연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매주 토요일 쇼핑몰 정문에 홍보센터를 열어 관광지 무료 입장권을 내걸며 경품 행사를 열고 있고 롯데 측의 배려로 아울렛 내에 개점한 지역 특산품 판매점은 지역 소개와 방문을 유도하는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백마강을 건너 부여 옛도심과 아울렛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수륙 양용버스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쪽 롯데랜드 쪽하고 부여 원도심 쪽하고의 연결고리를 뭘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차라리 수륙 양용버스 한번 해보자. 몇 년간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기재부에 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쇼핑차 왔다가 지역을 둘러보고 지역 축제 관광길에 아울렛을 들르게 하는 윈윈의 전략을 위해 지역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의 입점 설명회에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광양시와 LF스퀘어가 지난 21일 광양읍사무소와 어제 시청사에서 잇따라 개최한 입점 설명회에는 500여 명의 상인과 창업 희망자들이 대거 참석해 개장 준비와 인력 운용 등에 대한 업체 측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광양시와 LF스퀘어는 이번 설명회에서 브랜드 입점 과정과 운영 체계, 파트너사 직원 채용 과정 등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은 지역 상인들에게 보장되는 혜택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수 YMCA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시민운동사의 한 축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이상훈 사무총장을 만나 여수 YMCA의 활동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수 YMCA 70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YMCA가 맡아왔다고 보십니까? 네, 산업혁명기에 영국에서 태동된 YMCA가 1900년대 초 개화기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여수 YMCA는 1946년 창립을 합니다. 초기에는 빈민, 또 농촌 구호활동 등을 했고요. 70년대 청년운동, 1980년대 들어서 우리 농산물 지키기 운동, 또 공명선거 감시 운동, 또 소비자 상담실, 시민 캠프, 어린이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활발하게 전개를 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운동, 또 삼려통합,
또 해양 환경 복원 운동, 또 세계박람회 유치 운동과 같은 이런 지역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있을 때는 YMCA가 늘 중심에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시민사회운동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수 YMCA가 역점을 두고 펼치고 있는 활동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과거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운동, 또 저항 운동에 치중했던 데에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에 전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라하면 가사리 들녘에 생태교육관을 2011년에 건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 모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수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양 생태 관광 도시라고 하는 정체성을 시민 합의로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이라고 하는 그 박람회 정신을 앞으로 여수 발전 방향에 일관된 정책으로 삼아낸다면, 그래서 기후변화의 해법을 찾아내서 전 세계에 제시한 세계 박람회 개최도시 여수, 이걸 우리가 이뤄낸다면 그것이 명품도시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향후 100주년을 향한 또 비전을 선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지역민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7개 항의 여수 YMCA 비전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감수성을 심어주는 청소년 운동, 또 정의로운 평등사회 지향, 전쟁과 폭력 대신 평화와 생명가치 실현, 또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위해서 회원과 실무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0년간 지역민들이 여수 YMCA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YMCA가 소명을 다해갈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수 YMCA는 향후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수 YMCA는 지난 20일 70주년 기념식에 이어 앞으로 청소년 운동과 생명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YMCA는 또 지속적인 회원 증가 등 지역민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내 현안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13.3%의 요금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조정 여부와 인상폭이 주목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 버스 업계가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360원으로, 농어촌 버스는 1,200원에서 1,270원으로 각각 13.3%와 5.8%의 요금 인상안을 제시해 업계와 시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측은 업계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용역을 통해 적정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버스 운송사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전남대학교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6.45대 1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대는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700여 명 모집에 17,600여 명이 지원했으며 수의예과 12.8대 1, 전기공학과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1,200여 명을 모집한 순천대학교도 지원자가 6,500여 명을 넘어서면서 5.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학과별로는 간호학과가 26.5대 1, 신소재공학과 10.7대 1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문화 콘텐츠 박람회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포켓몬고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 코너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VR 고글을 쓴 관객들이 열기구 모형에 올라타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열기구를 탄 것도 난생 처음인데 그것도 가상현실로 경험하게 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약간 이렇게 쓰고 보니까 실제처럼 느껴지고 약간 이 움직이는 이 미동 때문에
진짜로 타는 느낌이 나요? 네, 진짜 타는 느낌 나요. 한자가 새겨진 카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니 획수 순서에 따라 한자를 쓰는 법이 영상으로 재현됩니다. 중국 광저우시에서 온 이 업체는 현실 세계의 가상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증강현실 기술에 교육 컨텐츠를 입혔습니다. 做全球来学习嘛，学习汉文化，将来对小孩的成长是有一定的帮助的。 광주 에이스페어에는 37개 나라 430개 회사가 참여해 최신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한 실감 콘텐츠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 업체들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몸이 연동하는 그 방식이 다 느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상현실 체험인가 보다. 에이스페어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밸리 등을 잘 엮는다면 광주가 문화 콘텐츠 한류 확산의 천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도 역시나 그런 콘텐츠 육성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국책사로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보여주는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는 25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현 청사가 준공된 지 37년이 지나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진단에서도 C-D등급을 받았다며 오는 2022년까지 현 청사 자리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오는 2019년 8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쯤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금융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어 은행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광주은행과 농협 등 지역은행 노조원 1,700여 명이 내일 하루 파업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창구 업무 공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돼 은행별로 비조합원을 근무에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권은 또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 이용을 고객들에게 당부하는 등 은행 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지상파와 라디오 방송사들이 지상파 중간 광고의 조속한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저희 여수 MBC 등 지역 MBC와 종교방송, 지역 민방 등 35개 방송사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간 광고 금지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차별적인 규제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소수자를 대변하고 지역 여론을 반영하는 지역 방송사와 라디오 방송사는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가을에 쌀값이 유례없이 폭락하면서 벼수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농협이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상은 공공비축과 농협 자체 수매부터 손발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새누리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량이 많고 쓰러짐과 병해충 피해가 적다며 도내에서 35%를 심었습니다. 수확도 많이 나고 농가에서 농사가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원농협은 새누리 품종의 미질이 떨어진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수매하지 않는다고 공식 회의에서도 밝혔습니다. 회원농협들은 지난해 사들인 벼의 시세가 20kg 쌀로 8,000원이나 떨어져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전국 12대 브랜드에 가장 많이 선정된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전남에 보급된 품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품질 쌀 단일 품종으로 가공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공공비축 및 매입 품종을 보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이 누리계열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는 정부와 농협이 수매 과정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앞으로 공공비축에서 다수학 품종을 빼고 시도별 매입 품종도 한 가지로 줄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지난 12일 집을 나간 후 실종됐던 대전 여대생 박모 양이 그동안 여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실종 신고된 박 양이 사용했던 공중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오늘 낮 12시 30분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실종됐던 박양과 박양의 남자친구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박양 등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1차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대전 서부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고흥 소록도에 거주하던 60대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8살 오모 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오 씨가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록도에 거주하던 오 씨는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최모 여인과 64살 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가 해양 오염 예방 특별 점검 기간 동안 환경저해 사범 54건을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7월부터 어제 21일까지 해상 기름 유출 선박 5건을 입건 조치하고 해양 오염 방지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48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